예,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오늘은 제4강 단백질 구조를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모양이 결정합니다. 즉, 그 얘기는 단백질의 모양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단백질의 모양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면역을 가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합을 하는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가 어떻게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항바이러스 약물은 어떻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나 등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백질의 모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단백질의 모양을 어떻게 알아내는가의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X선 결정학과 극저온 전자현미경법이 있습니다. X선 결정학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결정으로 만든 다음 여기에 강한 X선을 쬐 다음에 이 X선이 어떻게 회절하는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 회절 패턴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모양이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극저온 전자현미경법은 단백질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다음 여기서 여러 포즈로 누워있는 이런 단백질들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3차원적인 구조를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즉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치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있어야지만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X선 결정학을 개발한 사람이 막스 퍼루츠와 존 캔드류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196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2017년 노벨 화학상은 극저온 전자현미경법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한 세 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규명을 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신비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규명된 단백질 구조는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 즉 P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연구자 및 일반인도 여러 가지 단백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이러스 세포에 침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백질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세포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의 수용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거 어떻게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 RSCB PDB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생물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실제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입체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분자량이 작은 물질의 경우에는 이런 공간 채움 모형, 즉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이것을 표시를 합니다. 사실 분자량이 작은 화학 물질은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이것을 표시하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표시하는 방법이 선 혹은 막대기 모형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거 역시 단백질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모양이죠. 물론 단백질과 어떤 화학물질이 결합하고 있을 때 이것을 표시하기에는 좀 적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만화, 카툰이라는 방식으로 간략화해서 단백질을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단백질이 우리가 2차 구조에는 베타시트와 알파 나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베타시트는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알파나선은 이렇게 좀 꼬여있는 이런 꽈배기 같은 모양으로 이걸 간략해서 단백질 표시를 하면, 단백질에서 이 부분에서는 알파나선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베타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구성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실제로 검색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앞에서 말한 RSCB, PDB,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에서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입력하게 됩니다. 현재 RSCB, PDB에는 약 16만 5천 종 정도의 단백질, RNA, DNA 등 여러 가지 생체 고분자의 구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단백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찾아봤는데, 이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각각 이런 고유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PDB 아이디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표면 아이디는 6VXX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그런 키워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불러올 수 있는 일종의 고유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살펴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소프트웨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제작한 소프트웨어인 카이메라 X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비상업적인 목적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체 구조를 조작을 하는 것은 아마 게임을 해보시는 분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모델이 회전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하면 모델 위치를 이동하고, 스크롤 휠을 누르면 이걸 돌리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 모델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다 단백질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체막에 생체막이 여기 있고, 여기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즉,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를 하려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일단 결합을 이루고, 그 결합을 이룬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흡수된 이후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지금 여기서는 아주 대략적인 모식도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이 구조를 결정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 가지 가닥의 이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세포막은 여기에 있고,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세포벽에 일단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용체가 세포 안으로 흡수될 때 같이 끌어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음 그림은 우리가 항바이러스 제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바이러스의 RNA를 복제하는 RNA 중합효소에 렘데시베르라는 RNA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 붙은 화면입니다.
이 렘데시베르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그 헥산의 그 뉴클레오타이드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클레오타이드와는 약간 달라가지고 이것이 결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RNA 가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RNA의 그 바이러스의 RNA를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따라서 바이러스의 그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억제하는 약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등등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를 억제하는 더 약물을 만드는 데도 중요할 뿐더러,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그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생명의 기계인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것들이 다른 단백질과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일하는지에 대한 아주 원자 수준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생명의 분자적 이해에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